안녕하세요. 돈벌레 TV입니다. 투데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콧물 때문에 아들인 제가 오늘 투데이 브리핑을 시작할게요. 미국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므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선거할 때 미국인 1인당 $2,000를 주겠다고 했으니 이미 6천억 달러는 초과할 것이고, 그 외에 인프라에 투자하는 재정 지출을 더하면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발표하는 돈 푸는 규모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릴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은 반대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움직임에 시장이 반항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간혹 상승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바로 이때 모두 팔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조금 더 벌고 싶은 것은 인간의 모든 욕심이지만 잘못하면 유대인에게 크게 뒤통수 맞고 1년 넘게 또 기다려야 하는 슬픔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주카야, 오랜만이다. 내가 맛있는 짬뽕밥 해주러 가야 하는데 이 몸도 바쁘거든. 잘생긴 네가 이해야 만사가 편해진단다. 그런데 너 아버지는 웬 콧물 흘리고 그러냐? 에휴.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 딸내미 HSY입니다. 아버지 콧물 아까 멈추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크크크. 안녕하세요. 뽀글이 아줌마 부하 직원 LDS 양입니다. 투데이 브리핑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다가 잠시 멈추어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락 추세라 믿으면 큰 코 다쳐요. 먼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에 관한 뉴스 들어보세요. 애틀랜타 여는 총재는 전일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기존 정책을 철회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보스틱 총재는 다만 올해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2022년 하반기나 23년까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연준의 위기 조치 해제는 결국 코로나 백신의 효과에 달려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는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훨씬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백신 보급으로 항공과 호텔, 숙박 등의 섹터에서 수요와 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평균 목표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를 논하기에 이른 시기라고 전하면서 당분간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러 강세, 비트코인 하락, 금값 상승 등등 이러한 모든 시그널은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몸조심해야 합니다. 미국도 인플레 걱정이 시작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그러면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횡보하면서 하락합니다. 기다리면 헬지옥의 맛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얼른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4일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예고한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의 그 윤곽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월가에서는 이 소식을 가장 주목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증권가도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가 됐던 증시 상승세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고은 외신캐스터, 이 10년 말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세를 주시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1.18%를 상회하며 작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에 1.9%대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최근의 금리 상승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기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채권 매수자의 매입 주저가 겹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금리 상승은 경제 및 물가 전망의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금리 상승이 가팔라짐에 따라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저금리 혜택을 받는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10년물 수익률이 2%에 가까워질 경우 증시의 위험 신호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 상승을 억제해 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도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미국의 장기 국채는 올해 최악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같이 기사를 살펴보면 시겔 교수는 정부의 재정 부양책과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고 국채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겔 교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말까지 2%, 내년 초에는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프리스는 블루 웨이브로 인해 향후 국채 금리의 상승과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중소형주 기술 섹터에 대해 기존의 시장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내린 모습입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가운데 자재와 산업재는 올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아 유대인이 날 풀려서 좀 움직인단다. 얼른 도망가야지. 나도 빨리 방송 마치고 아파트 뒷산으로 도망갈 거야. 그럼 안녕.